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외장 하드입니다. 2.5인치 하드 1테라짜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건 시놀로지에서 저한테 보내준 벌크업된 외장 하드. CPU, 램, 랜 단자, NVMe, SSD까지 달 수 있대요. 여기에 하드디스크를 넣어놓으면 훨씬 저전력으로 랜 단자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나만의 인터넷 저장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걸 NAS라고 부릅니다. 저는 NAS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예전에 IP타임에서 나왔던 NAS2 그 모델을 10년 동안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조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시놀로지라는 이름은 무조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개인용 NAS 사려고 막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그때도 개인용 NAS의 끝판왕은 시놀로지였고 지금도 개인용 NAS의 끝판왕은 시놀로지인 거 변함없을 겁니다. 개인용 NAS로서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안정성과 성능으로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거의 NAS계의 인류죠. 시놀로지. 이게 제품 협찬이긴 한데 이럴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마침 내가 써보고 싶은 제품이 메일이 딱 와 있을 때. 앞부분은 USB 단자,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일 거고 하드디스크를 넣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잘 모르니까 이따가 해보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USB 단자가 있다는 건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를 여기에 끼우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면 시놀로지라고 이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 바람이 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호호호 팬이 큼지막한 게 2개 붙어 있어요. 이 큼지막한 팬을 보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IP타임 NAS2가 생각나네요. 거기 들어갔던 게 워낙에 작은 팬이다 보니까 작은 걸로 풍량을 내다 보니까 팬 소음이 꽤 심했어요. 큼지막하니까 풍량도 좋고 팬 소음도 적을 겁니다. 그리고 램 포트가 2개 달려 있고 USB가 하나 더 있고 밑에는 아답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도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시놀로지 글자로 표기가 돼 있고 아래쪽에는 NVMe를 이쪽에 장착하라는 건데, 빠진 뚜껑은 이런 모양이고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NVMe SSD 장착이 필수는 아니고 캐시 용도로 사용이 된대요. 이거는 완전히 조그만 소형 컴퓨터인데? 같이 들어있는 박스에는 3구 전원 케이블, 3구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는 아답터, 12V 7.5A 출력, 랜 케이블 2개, 조립할 때 쓰는 나사, 그리고 이거는 뭔가 쪼꼬미 열쇠 같이 생겼는데 보통은 이게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이거로 잠가주면 안 열린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시놀로지.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달려있어야 정상 작동을 할 겁니다. 원래 상남자라면 설명서 따위는 안 보긴 하지만 오케이 알았다. 설명서를 안 본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건데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놀로지에서 하드디스크를 8테라짜리 2개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요. 오예. 우와. 2개 다 달아버릴 거니까 8테라짜리 하드를 2개를 새 거를 뜯어가지고 넣는 경험을 해볼 줄이야. 이예. 와, 8테라짜리 2개다. 양품이구만. 그러면 당연히 나스 업계 세계 1위. 장착하는 것도 엄청 쉬울 겁니다. 아니야. 1, 2, 3, 4. 1번부터 설명서에 보면 하드디스크 장착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끼운대요. 양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진다는 건데, 아하, 이렇게 빠진다. 하드디스크 사타 포트 부분이 이쪽에 오게 끝까지 밀어서 아래로 누르면 나사 구멍이 여기에 딱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부품을 원래 자리에 끼워주고 반대쪽 부품도 원래 자리에 끼워주고, 오, 이렇게 하면 하드디스크가 고정이 됩니다.
밑면을 보면 구멍이 4개 보이는 걸 보니까 만일 3.5인치가 아니라 2.5인치 하드는 나사로 고정을 밑에 해주면 되고 3.5인치 하드는 이렇게 나사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조립이 되는 거네요. 오, 이것이 세계 1위의 편의성인가? 이렇게 그냥 끼우면 되나? 야, 뭐 세계 1위 별거 아니구만. 알았어 이제 끼우는 거. 이건 뭐 괜히 긴장했네. 오케이, 한번 해보니까 쉬워. 끝까지 그냥 끼우고 넣고 누른다. 그냥 이 상태에서 옆에 거랑도 교체가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옆에 끼운다면 하드디스크 2개니까 같이 붙어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칸 정도는 띄워주는 게 발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화장실에서도 옆에 바짝 붙으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게 사용하다가 실수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니까 같이 들어있던 이 유사 열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명칭이 있을 거지만 이 유사 열쇠를 사용해서 이렇게 잠가 놓으면, 잠그지 않으면 실수로 이렇게 열리게 되지만 잠가 놓은 거는 실수로 열리지가 않아요. 오케이. 세계 1위. 그 다음은 뭐야? 랜 케이블 062에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워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워를 켜라. 1, 2, 3. 저는 마침 062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랜선부터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1번 포트에다가 쓰던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다음은 파워 케이블. 자, 천천히 돌려서 파워 온. 오. 오케이. 알 것 같아. 아주 조금. 제가 지금부터 영상에서 설명할 건 시놀로지 나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걸음마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자체가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초보는 초보답게 완전 초기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필수적인 세팅을 하는 건지 아예 처음부터 하려면 모든 데이터 지우기, 여기 있는 운영체제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버릴 겁니다. 데이터 지우기, 패스워드까지 입력하고 제출. 이렇게 하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던 모든 내용과 시놀로지 이 화면을 보여주는 운영체제까지 싹 다 지워져요. 초기화가 끝나고 삑 소리가 났으면 find.synology.com 엔터. 그리고 연결. 환영을 한대요. 설정. 원래 박스에서 꺼냈을 때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가 방금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운영체제까지 다 지워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놀로지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 9, 10, 11, 12 이렇게 버전업을 하듯이 시놀로지도 운영체제가 꾸준히 버전업을 해왔습니다. 최신 정식 버전 DSM 7.1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약 347메가, 찾아보기 들어가서 다운로드한 DSM 파일 선택해서 열기. 지금 설치를 누르면 하드디스크 포맷되면서 운영체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일체형 PC가 플리커프리가 아니라서 지금 막 모니터가 줄가잖아요. 모니터 딴 걸로 교체할게요. 컴퓨터를. 플리커프리 모니터로 교체했어요. 이제 좀 보기 편할 겁니다. 일반 PC로 따지면 윈도우를 지금 막 포맷하고서 새로 막 인스톨한 상태. 시작. 장치 이름은 마음대로 저는 나스로 할게요. 관리자 계정은 자기가 사용할 아이디랑 이쪽에 비밀번호 넣으면 되는데, 다음 업데이트 옵션 권장으로 두고 다음 시놀로지 계정을 생성하는 건데요. 없으면 생성 누르면 되는데 저는 계정 생성해놨으니까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생성해놨어요. 퀵커넥트 아이디를 만들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주소만 있으면 집에서나 외부에서나 이 주소로 언제든지 나스에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떠냐? 플레이신 확인, 제출. 그러면 마치 윈도우와 흡사한 화면이 뜨는데요. 자신이 윈도우를 조금이라도 사용해봤으면 사용 방법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먼저 스토리지 풀과 볼륨 만들기 생성. 윈도우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를 새 거 달았다고 가정을 하면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 이렇게 잡고 사용하잖아요. 그렇듯이 현재 하드디스크도 아예 초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인식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에 레이드 U형 있잖아요. 저는 현재 8테라 하드가 2개 달려 있으니까 SHR, 레이드 1, 베이직 3개 중에 고를 건데 보통은 레이드 1 아니면 베이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8테라 2개 있는 거에다가 똑같은 자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8테라 2개라도 16테라가 아닌 8테라로 쓰지만 하드디스크 하나가 고장난다고 해도
여기서도 자료는 온전히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베이직은 그냥 8테라 8테라 하드 2개로 사용하는 거고요. SHR은 시놀로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건데 하드디스크 2개가 달려있으면 레이드 1로 잡아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HR로 선택하고 다음, 그리고 2개 다 선택하고 다음. 시간 여유가 있다면 검사를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건너뛸게요. 최대 누르고 다음, 권장 냅두고 다음, 적용, 확인. 하드디스크의 약간 우렁찬 드득드득 소리와 함께 작업이 시작됩니다. 디스크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일단 닫고 운영체제가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윈도우 생각하면 됩니다. 패키지 센터 누르면 처음에 한번 뜨는 동의. 마치 플레이스토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여기에서 그냥 바로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유료 앱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무료니까 원하는 거 그냥 바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돼요. 혹시나 업데이트가 있다면 설치됨 쪽에 들어가면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앱이 기본적으로 포맷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창을 최소화할 때는 이쪽에 최소화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요. 한번 누르면 다시 커지고 창 크기 조절도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으면 이쪽에서도 없어지죠. 그리고 이쪽을 들으면 마치 안드로이드에서 중간을 위로 올린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추가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젯인데 크기를 이렇게 늘려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여기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거 없이 이 정도 정보만 나오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려서 이렇게, 물론 오른쪽 위에 들어가서 끌 수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사람 모양처럼 생긴 거는 누르면 마치 컴퓨터처럼 종료랑 다시 시작 선택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마우스에 있는 뒤로 가기 키 있잖아요. 이것도 인터페이스 상에서 사용 가능하면 좋겠는데 만일 뒤로 가기 키를 누르면 브라우저 뒤로 가기가 작동합니다. 여기서는 뒤로 가기 키를 누르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이 화면을 보고서 윈도우랑 사용 방법이 비슷하구나? 그 다음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망설였는데, 혹시나 시놀로지를 저처럼 처음 사용한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DSM 도움말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최대화 해보면 여기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눌러가지고 읽어보면 사용법을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제일 먼저 설정을 추천드리는 건 강화된 보안 쪽에 들어가요. 혹시나 딴 사람이 침입을 못하게 먼저 이것부터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스 로그인할 때 스마트폰 알림 바꾸서 지문 인식으로 로그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로그인 방법, 지금 활성화, 이메일 입력해주고 패스워드 없는 로그인 선택한 다음에 로그인 승인 권장, 패스워드 입력하고 확인, QR코드 이동, 시놀로지 프로그램 설치하고 열기, 그리고 다음 앱에서 설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러면 누르고 패스워드 없는 로그인이 활성화됨이라고 뜨면은 여기서 종료, 저장. 이제는 다음부터 로그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휴대폰에서 알림이 와요. 그러면 승인 누르고 13번 떠 있으니까 지문인식하기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내 중요한 자료는 무조건 이렇게 지켜야겠죠? 이번에는 문제 제거 쪽에 들어갑니다. DS 파인더를 사용하여 나스를 구성하래요. 편집에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쪽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고 웹사이트로 이동, DS 파인더를 설치하고 열기, 들어가 보면 나스가 보입니다. 클릭, 계속.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하고 보안을 위해서 HTTPS 체크하고 로그인, 진행. 이렇게 해주면 스마트폰과 나스가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나스에 대한 시스템 설정만 가능해요. 운영체제 버전을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계정 로그인에 대한 설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나스 전원을 여기서 아예 끌 수도 있고, 퀵커넥트 아이디 쪽에 들어가 보면 이게 IP로 돼 있거든요. 이걸 지우고, 저는 아까 전에 퀵커넥트 아이디를 플레이신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이렇게 하고 누르면 LTE 상태에서도 나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디서든지 액세스 들어가 보면 이쪽에 퀵커넥트 주소가 보입니다. 편집에 들어가 보면 포맷하고 처음 설정했던 퀵커넥트 아이디가 보이죠? 여기서 변경 가능하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만일 LTE 상태로 만들고 방금 전에 주소를 외부에서 접속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로그인을 해보면 안드로이드 기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쪽에서 PC 버전 데스크톱 사이트로 바꿔버리면 PC랑 동일한 화면이 뜹니다.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넣고 빼고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일 스테이션 한번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공유 폴더를 만들으래요. 확인 누르고 나스라고 만들고 다음, 적용,
나스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현재 이 컴퓨터는 같은 공유기에 나스랑 묶여 있는 거니까 제어판에 들어가서 파일 서비스 들어가 보면 로컬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유 폴더에 액세스 가능하대요. PC용은 역슬롯이 2개 나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서 파일 탐색기 실행해서 키보드에서 엔터 위에 있는 거 요 키 요거를 2번 누르면 이게 역슬롯이거든요. 나스 엔터 누르면 암호 입력해주고 확인. 시놀로지 나스에 생성한 폴더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일일이 나스 치고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폴더를 오른 클릭한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누르면 드라이브 문자 내가 아무거나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Z 든 상태에서 마침 누르면 여기 내 컴퓨터에 이제는 Z 드라이브로 그냥 하드디스크처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바탕화면에 있는 1.65기가짜리를 복사해 볼게요. 오호.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유기에 묶여 있는 거 여기에도 네트워크 폴더, 이쪽 컴퓨터에도 네트워크 폴더, 메인 컴퓨터에도 네트워크 폴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만일 하나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우면 당연하겠지만 컴퓨터 세대 동시에 지워지는 게 보이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세팅이 됐으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 이게 8테라짜리 하드거든요. 대충 용량을 보면 예전에 61만원짜리 중고단 12900K는 원본 용량이 169기가가 제가 촬영 원본이네요. 그리고 12600K 때는 156기가가 촬영 원본, 12400대는 157기가. 그래서 원본 파일을 저장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8테라 거의 꽉 찼길래 아끼던 그 폴더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폴더를 지울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그 폴더를 지워야 될까? 어차피 질렸으니까 뭐 지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를 잘 견뎌야 됩니다. 그 폴더에 있는 영상이 언젠간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니까요. 내가 왜 지웠을까? 그러면 이제는 저는 나스가 생겼으니까 하드디스크는 아예 빼버리고 파일 저장 용도로는 아예 나스를 그냥 사용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촬영 원본 이거 하나를 보내놓을게요. 좀 시간이 걸리려나? 나스에 파일을 옮겼으니까 이제는 나스 안에 제가 작업하던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 동일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동일하게 나스에 접속하면 제가 작업하던 원본 동영상 파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촬영할 때 4K 30프레임 100메가로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플레이 시켜보면 전혀 느려짐 없이 나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방금 넣은 영상을 시놀로지 파일 스테이션에서 바로 확인해보면 다운로드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재생도 가능합니다. 오른클릭 재생. 옛날에 썼던 영상 소스. 저 같은 경우 혹시나 외부에서 편집 작업을 하게 될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 그 조그만 한 부분 같은 경우가 소스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스에 넣어놓고 원하는 부분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다운받겠다 그러면 오른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지금은 내부망이라 속도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외부에서 사용한다면 외부망 속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DS 파일 앱을 열고 커넥트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현재 LTE 상태인데도 휴대폰으로 접속이 되고요. 들어가면 파일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LTE 상태에서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물론 지우는 것도 누른 다음에 땡땡땡 누르고 삭제 확인.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DS 파일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LTE 상태에서도 이 사진을 시놀로지 나스에 보내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누르고 DS 파일 앱을 누르고 시놀로지 나스 안에 들어가서 완료를 누르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림 파일이 와 있어요. 미리 보기. 그리고 만일 PC에 있는 파일을 옮기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 있는 사진 폴더, 이 폴더째로 그냥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덮어쓰기. 이렇게 하면 사진이 안쪽에 있어요.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윈도우랑 똑같이 이쪽에 있는 거 선택해서 큰 아이콘 눌러주면 여기서 바로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클릭 다운로드 이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폴더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끌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놀로지 나스는 장시간 켜놔도 PC보다는 훨씬 저전력이니까 전기를 덜 먹긴 하지만 그래도 전원을 꺼두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기 있는 파일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시놀로지 나스를 켜는 일도 생길 거예요. 시놀로지 나스 전원 끊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종료를 누르면 이게 꺼지게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DS 파인더 그리고 전원 버튼 이거 누르면 여기서 종료가 가능하고, 물리적으로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먼저 나스에서 제어판 들어가서 하드웨어 및 전원 들어가서, 저는 시놀로지 나스가 지금 이상하게 들고 있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램포트가 1번, 2번 있는데 1번에 저는 램포트를 연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램포트 1번 WOL 활성화 그리고 적용, 에이수스 062에서 네트워크 도구 웨이크온 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설정한 이름 나스가 있어요. 선택하고 추가 그리고 적용. 그리고 062를 외부에서 접속해야 되니까 관리에 들어가서 웹 액세스 사용, 여기서 무조건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해주면 에이수스 062를 통해서 밖에서도 얘가 꺼져 있어도 켤 수 있어요. 여기서 종료를 해볼게요. 종료. 확인. 만일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에이수스 062 앱을 실행해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 네트워크 도구 웨이콘 랜 들어가면 여기 나스가 있어요. 여기서 번개 마크 누르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여기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앱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세팅한 거는 윈도우로 따지면 인터넷 정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걸음마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 해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시놀로지 검색하면 좀 내리면 시놀로지 포토가 있어요. 설치하고 시놀로지 포토가 있습니다. 설치해주고 설치.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처럼 그냥 바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도 다음 완료. 여기에 빨간불 들어오죠. 보면은 새로 설치한 시놀로지 포토가 있어요. 이거는 바탕화면에 추가도 가능하고, 여기서 설치만 됐으면 뭐 따로 이렇게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두고 제 스마트폰에서 시놀로지 포토 실행하고 수락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건너뛰기. 퀵커넥트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 사진 백업은 일단 나중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사진 추가해서 업로드도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어가서 사진 백업이 비활성화됨 이걸 눌러서 사진 백업 활성화. 여기 보면은 새 사진만 백업 아니면 모든 사진 백업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찍는 사진을 자동으로 시놀로지 나스에 보낼 거니까 새 사진만 백업 이대로 두고, 데이터가 무제한이라면 이걸 체크 해제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와이파이 전용으로 이렇게 둔 다음에 완료. 그럼 와이파이 상태에서 백업되게 만들어놨으니까 와이파이 켜고, 자 여러 장 찍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이쪽에 새로 고침 한번 이렇게 딱 해보면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이 다 업로드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혹시나 이쪽에 있는 파일 중에서 여기 있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딴 사람한테 딱 보내고 싶을 때, 그런 때는 먼저 제어판 들어가서 외부 액세스 보급 설정 쪽에 들어가면 파일 공유가 있어요. 이게 체크돼 있으면 무조건 퀵커넥트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체크 해제하고 확인. 그리고 공유를 원하는 파일 오른클릭 공유. 여기 있는 링크를 그냥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은 그 사람이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걸 누르면. 그런데 이 링크가 알려지면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싫으면 보안 공유 활성화 누른 다음에 로그인 필요가 없으니까 공개로 두고 비밀번호 4321 하고 저장. 그리고 이 링크를 다시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면은 비밀번호 4321 이거 입력을 해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필수로 필요한 건 세팅했으니까 나머지는 차근차근 알아두기로 하고, 그리고 램을 보면 지금 2기가 램이 끼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 사용 용도로는 램이 2기가를 뭐 거의 다 사용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기가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램은 다다익선 일단 종료를 하고, 자, 일단 전원을 다 빼고 시놀로지 이 녀석도 어차피 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은 컴퓨터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을 보면 노트북 램 들어가는 자리가 보여요. 설명서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납땜되어 있는 2기가랑 여기에 4기가를 끼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나는 8기가 끼울 건데, 램은 무조건 다다익선. 오버클럭은 안 되려나? 여기에다가 램을 이렇게, 안에 있는 2기가도 납땜이 아니라 슬롯으로 있어가지고 8기가 2개 끼우면 좋을 텐데 아쉽군. 램을 업그레이드한 후기를 인터넷에 보면 그다지
간단한 용도로는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보니까 하드 4개 꽉 채우면 멋있어 보이는데? 메인 컴퓨터에 있는 8테라짜리는 여기다가 자료 다 옮긴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거고 그러면 하드디스크 자리가 하나 남는다는 건데 하드디스크도 풀뱅크? 파워 알림 오고 승인 지문 어디 보자 정보센터 10기가